자, 2부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부에서는요, 제가 내일 학습형제TV 생방송에서 공개하려고 하는 이제 히든 종목 스피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피어 기술적 분석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스피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게 이 스피어에 대한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요. 자, 다른 차트들이랑 살짝 다릅니다. 제가 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매직 추정 지표 유스 재료 봐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장기 종목, 스윙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랑 주봉이랑 월봉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일봉에서 새로운 매직 추정 지표 유스 재료 보면요. 자, 일단은 수급이 그래도 최근에 꽤 많이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이 잘 보여지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 봉으로 되어 있지만 수급이 그만큼 들어왔지만 지금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해요. 일정적으로 그래도 수급이 잘 들어왔네요. 뉴스 재료 같은 경우에도 최근 포함해서 수급이 그래도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안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뉴스 재료 수급이 아니라 아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메이저 세력 신호가 떴는지. 자, 어제 떴죠. 메이저 세력 신호가 어제 떠서 핑크색으로 색칠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색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이저 세력 신호가 오늘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효하게 적용이 됐고, 다만 이제 아쉬운 게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현재 데드 크로스 중입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아직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메이저 세력 신호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5일선을 지지하고 뚫고 올라왔죠. 그러기 때문에 5일선 위로에서 또 21선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쭉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왜 MACD 데드 크로스인데도 불구하고 진입을 하려 하냐면요. 6월달이죠. IPO가 스페이스X IPO가 6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4월 15일이죠. 그래서 6월 초만 해도 벌써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MACD 오실레이터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더라도 제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VIP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진입을 했고요. RSI 같은 경우에는 MACD 오실레이터가 RSI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유지가 되고 있죠. 데드 크로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 14일 날 골든 크로스 나와서 여태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조금이지만 잘 나와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6가지 조건들 중에서 몇 가지만 맞았습니까? 5가지는 맞았죠.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5가지. MACD 오실레이터 골든 크로스만 빼고는 5가지 조건들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고요. 자,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면요. 주봉 보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이평선 정배열. 자, 이평선 정배열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정배열 된 거는 확인을 했고요. 자, MACD 오실레이터 보시면 이때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냐? 1월 2일부터네요. 굉장히 또 오래됐네요.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MACD 골든 크로스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RSI
자, 데드크로스 나왔죠. RSI는 아쉽게도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X가 6월 달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 1개월 보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봉에서도 13일 주봉선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할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 쭉쭉 잘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봉에서 보는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세 가지는 일단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하나 RSI가 아쉽지만, 자, 그래서 주봉까지 봤고요. 월봉에서 보시면요. 자, 월봉 두 가지 본다고 했죠. MACD 오실레이터랑 거래량.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는 예전부터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0월 31일부터 한 번도 데드크로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10월 31일부터 오늘까지 MACD 골든 크로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확실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월봉에서는 두 가지 조건 잘 맞아 떨어졌네요. 자, 그래서 주봉에서는 조건 하나가 삐끄덕했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그 MACD 오실레이터가 삐끄덕했죠. 그렇기 때문에 총 두 가지가 삐끄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더 한번 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잡아도 상관이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뭐 아무리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고 이제 말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적 분석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이 종목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어떻게 해서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 분석도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스피어 같은 경우에 기본적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는요, 일단 현재 스페이스X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 우주항공 섹터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내용 살펴보면요,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에 필수적인 고성능 특수화학금의 공급망 관리, SEM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공급망 관리 솔루션인데, 단순하게 소재를 떼어다 파는 유통업을 넘어섰고요. 전 세계적인 벤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원재료 수급부터 엄격한 품질 관리, 그리고 정밀 가공, 납기 조율까지 통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우주 발사체 엔진이나 동체에 사용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초고온 그리고 초저온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내구성이 요구되는데요.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하이엔드 특수화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페이스X의 세계 5대 1차 협력사 중 하나이고요.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발사체용 특수화금 SCM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 당연히 스페이스X겠죠. 스페이스X의 사업 규모가 이제 실험 단계에서 대량 양산 단계로 진입을 했다는 점인데요.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은요, 기존 펠컨 9 로켓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일단 발사체에만 무려 33개의 랩터 엔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 수가 늘어날수록 스피어가 공급하는 특수화금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25년 약 170회에 달했던 스페이스X 발사 횟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따라서 이제 소모품인 발사체 부품 수요가 실적에 즉각 반영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피어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을 확보를 해서 핵심 원재료인 니켈을 시세 대비 약 5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건 수익성 극대화의 핵심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2026년 들어서서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이 구체화가 되면서 1차 협력사인 스피어의 기업 가치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최대 2조 달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스피어 코리아와의 이제 합병을 통해서 특수학금 사업을 본격화했고요. 수년간의 적자를 뒤로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턴어라운드 시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 완료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미 장기적인 먹거리를 확정 지은 상태인데요. 2024년 7월에 스페이스X와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에는 종료 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해당 계약 기간 내 총 수요 예측 금액은 약 1조 5,4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에만 약 770억 원 규모의 제품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매년 공급 물량이 증액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만 해도 1,1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피어가 수주할 수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순히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물량의 유지를 넘어선 이제 확장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발사체 엔진 부품 외에도 수만 개의 위성이 필요한 스타링크 프로젝트용 소재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2세대 위성망 구축에 따라서 경량화 및 고강도 소재의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1차 벤더라는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블루 오리진이나 기타 유럽, 아시아의 민간 우주 기업들로부터 신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용 특수화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압 환경이 필수적인 SMR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나 이제 차세대 전투기 엔진 소재 시장으로의 진출 역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1.5조 원의 매출이라는 안전판 위에서 스페이스X의 상장 및 스타쉽 상용화라는 폭발적인 성장 엔진을 달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이 회사가 단순한 테마주를 넘어서 실질적인 실적주로 증명을 받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피어의 실적 추이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건 과거부터 현재, 미래 전망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에 라이프 시멘틱스에서 사명을 변경했고요. 특수화금 제조사인 스피어 코리아를 합병하면서 우주항공 소재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는데요. 먼저 과거 실적 2023년에서 2024년을 살펴보면요. 이때는 이제 합병 전후의 과도기입니다. 과도기로 사업 구조 조정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컸던 시기인데요. 2023년 매출액은 약 121억 원, 영업이익은 약 12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9억 원으로 당시에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비중이 높았지만 스페이스X의 1차 벤더 코드를 확보하면서 체질 개선에 기반을 마련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매출액은요,
854억 원, 전년 대비해서 약 607%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52억 원, 전년 대비해서 약 1141% 폭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20억 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약 1193% 폭증을 했네요. 이때는 이제 우주항공용 특수학급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퀀텀 점프를 기록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매출액이 956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86% 감소를 했는데 2025년에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합병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 반영 그리고 스페이스X와의 10년 장기 공급 계약 요 체결 과정에서의 초기 투자 비용이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도 4분기 단독 매출은 338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 기록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래 전망 볼까요? 스페이스X와의 장기 계약이 본격적인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6년의 예상 매출액은 1853억 원, 전년 대비해서 한 94% 정도 성장할 전망이고요. 예상 영업이익은 약 한 222억 원 정도, 영업이익률 약 12% 수준 회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스페이스X와 2035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의 특수학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2026년 한 해에만 스페이스X에 공급하기로 확정된 물량이 772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차세대 대형 로켓인 스타쉽 생산이 늘어날수록 고성능 초합금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스피어는요 이제 단순한 테마주를 넘어서 매출의 90% 이상이 우주항공 분야, 우주항공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1차 벤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6년은 전년에 일회성 비용을 모두 다 털어내고 이익 성장이 가속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피어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추이를 살펴보려면요 우리가 PER이랑 PBR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PER이 뭐냐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돈 버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적당한가를 보는 겁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의 주가를요 한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일단 PER이 낮으면 회사가 돈 버는 것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PER이 높으면요 회사가 돈 버는 것에 비해서 반대로 주가가 비싸다는 뜻이고요. 즉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비율을 해보자면 한 식당에서 1년에 1억을 버는데요 가게 권리금이 5억이라고 하면 PER은 5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적당한가를 보는 건데요. 계산은 이제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 BPS로 나눈 값입니다. 아까 PER은 순이익으로 나눴다고 했는데요. PBR은 순자산으로 나눈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PBR이요 1보다 낮으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치운 값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PBR이 높으면 이 회사가 가진 재산에 비해서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비유를 해보자면 한 가게 안에 여러 잡기류, 불판이나 뭐 냉장고가 포함해서 건물까지 다 팔면 10억이 되는데 가게 몸값 자체는 8억이라고 하면 PBR은 0에서 0.8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ER이랑 PBR 간단하게 우리가 뭔지 살펴봤고요.
이제 스피어 밸류에이션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우주항공 특수학금 전문기업인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와의 직접적인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사업 확장세에 힘입어서 2024년 말부터 2026년 현재까지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과거 2023년에서 2024년 초를 보면요. 이 시기에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산업으로서의 본격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하던 단계였는데요.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했죠. 당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사업 투자 비용과 기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PER은 산출 불가 상태였거나 적자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낮았습니다. PBR은요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했죠. 주가가 바닥권 대략적으로 5,000원에서 8,000원 선 요때 여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PBR은 한 배 미만, 1배 미만 혹은 1배 초반 수준의 형성이 됐습니다. 시장은 우주항공 테마보다는 당시의 실적 부진에 더 주목하면서 철저히 소외된 가치주 혹은 낙폭 과대주로 평가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현재를 보면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4월 달까지 올해까지 올 달까지 보면요. 2025년 8월에 스페이스X와 10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때 PER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만원에서 2만원 선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흑자 구조에 안착을 했지만 미래 성장성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습니다. 선반영이 되면서 PER 같은 경우에는 30배에서 50배 수준까지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 제조기업이 아닌 글로벌 우주항공 밸류체인으로서 성장을 인정받는 멀티플 확장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PBR은요 주가 급등과 유상증자, 전환사채 행방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이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현재 PBR은 과거 대비 크게 상승한 3배에서 5배 수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산 가치보다는 무형의 기술력과 스페이스X라는 확실한 매출처를 가진 기업으로서의 미래 몸값이 주가에 녹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행 PER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미래 전망 2026년 하반기 이후 예측해 보면요. 향후 스피어의 밸류에이션은 기대감에서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 과정을 거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PER 전망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상업화가 본격화되면 스피어의 특수학금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함에 따라서 현재 높은 PER은 점차 20배 내외의 적정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가가 하락해서가 아니라 분모인 이익이 커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드는 건전한 성장 모델을 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PBR 전망은 니켈 재련소 지분 투자와 원가 절감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안착하면요 순자산 가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우주항공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지속될 수가 있어서 PBR은 2배에서 3배 수준에서 유지되며 제조업과 하이테크 기업 사이에 중간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짧게 밸류에이션 요약해 보면요. 스피어는 과거 자산 대비 저평가된 적자 기업에서 현재는 스페이스X 프리미엄을 받는 고성장주로 변모를 했습니다. 2026년 6월로 예정된 스페이스X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소식은 스피어의 밸류에이션 상단을 다시 한번 열어줄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미래 가치를
끌어다 쓰고 있는 만큼 아까 선행 PER이라 그랬죠. 향후에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는지가 밸류에이션 유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일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릴 공략할 스피어의 기술적 분석이랑 기본적 분석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황금로봇 AI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꼭 일주일간 무료 체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금로봇 AI 시스템에 가입만 하셔도요, 일주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니까요. 공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들 다운을 받으셔서 꼭 한 번씩은 체험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